여러분, 지금 집 안에 있는 화분들 얼굴이 하나씩 떠오르시나요? 거실, 베란다, 현관, 책상 위 예뻐서 공기 좋으라고 들여놓은 그 화분들이요. 제가 지금 아주 불편한 진실 하나만 말씀드려 볼게요. 이상하게 집안이 자꾸 싸늘하고 돈은 들어와도 꼭 나갈 일이 생기고 부부 사이 부모 자식 사이에 자잘한 말다툼이 끊이질 않는 집들 있죠. 그 집들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풍수에서 키우면 안 된다고 하는 식물이 꼭 한두 개씩 아무렇지 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요. 본인은 그게 문제인지도 모르고 매일 물 주고 닦아주면서 나쁜 기운을 정성껏 키우고 있다는 점이에요. 에이, 설마 식물이 사람 운까지 건드리겠어. 이렇게 생각되신다면 오늘 영상은 특히 더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앞으로 집안 재물운, 건강운, 가족운을 풍수 관점에서 정비해 보고 싶으시다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두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집에서 당장 내보내야 할 식물 6가지, 반대로 붙잡아야 할 부자 식물 5가지가 한 번에 정리되실 겁니다. 대부분은 아마 이럴 겁니다. 예쁘니까, 카페에서 봤으니까, 공기 정화에 좋다니까, 아무 생각 없이 따라 사서 그냥 집 안에 들여놓고 키우시죠. 천장에 거꾸로 매달린 넝쿨 식물, 내 키보다 훨씬 큰 대형 화분, 가시가 잔뜩 박힌 큼직한 선인장, 졸업 입학때 받은 안개꽃 말려서 벽에 걸어둔 장식, 누렇게 말라 죽은 화분 하나 구석에 방치해둔 채. 뭐 어때, 예쁘기나 하면 됐지. 그냥 장식인데. 이렇게 넘기기 정말 쉽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집안에 이유 없는 작은 사고 다툼이 잦아진다. 돈이 들어와도 꼭 나갈 일이 연달아 생겨 통장이 항상 비어 있다. 자녀가 집에 붙어 있질 않고 방황하거나 예민해진다. 집에 있어도 따뜻한 안정감보다 공기가 무겁고 답답한 느낌이 든다.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풍수적으로 보면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은 집안 기운을 송두리째 바꾸는 나쁜 식물 정리와 부자 식물 배치 풍수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10분에서 15분만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풍수에서 왜 어떤 식물은 흉물이 되는지, 반대로 왜 어떤 식물은 재물행운의 상징이 되는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풍수에서 식물은 목기, 즉 살아있는 나무의 기운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 보면 초록색 잎사귀, 줄기, 흙일 뿐이지만 풍수에서는 이 식물이 집 안의 기운을 흡수하고 끌어오고 바꾸는 존재라고 봐요. 그래서 예전엔 마당에 나무를 심을 때도 나무 종류, 심는 방향, 집과의 거리, 나무의 키까지 다 따져서 심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도대체 어떤 식물이 왜 문제인지, 그리고 정말 다른 자료들에서도 그렇게 말하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먼저 풍수 쪽 다른 자료들을 보면 우리 오늘 이야기와 겹치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 덩굴담쟁이 아이비 같은 넝쿨 식물은 집 벽을 타고 오르면서 집을 조이는 상징이라 집 외벽 실내에서는 과도하게 키우지 말라고 하는 풍수 글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선인장 가시가 많은 식물도 뾰족한 가시가 포이즌 에로우, 즉 부정적인 공격 에너지를 만든다고 해서 집 안보다는 창가나 바깥쪽 혹은 사무실 보호용 정도로 쓰라고 권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죽은 식물 마름 화분은 에너지가 완전히 끊긴 상징이라 가능하면 빨리 치워야 한다는 글영상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넝쿨, 가시 많은 선인장, 죽은 화분은 집 안에 두지 말자는 이야기가 전혀 뜬금없는 개인 의견은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 현대 연구들을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실내 식물에 대해 심리적 스트레스 감소, 불안 우울감 완화, 인지 기능과 집중력 향상, 실내 공기질 개선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한 연구들이 꽤 많아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과학의학 쪽에서는 식물 자체는 대체로 사람 몸과 마음에 좋다. 풍수상징 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안이라는 기운의 상징 공간 안에서 특정 모양 성질의 식물은 음기살기 정체를 상징하니 조심하자. 그래서 이 채널에서 드리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식물을 키우는 게 나쁘다가 아닙니다. 어떤 모양과 어느 위치의 식물을 집 안이라는 상징적인 공간에 두느냐가 관점의 포인트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선택이지만 굳이 실내에 둘 필요가 없는 식물들은 한 번쯤 점검해보고 정리해도 손해볼 건 없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식물을 어디서 빼야 하는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넝쿨 식물, 집을 올가매는 기운, 집 외벽을 타고 올라가는 덩굴, 천장에서 아래로 길게 늘어지는 넝쿨, 카페 인테리어 따라 달아둔 조밀한 덩굴 장식들. 풍수에서는 이런 넝쿨을 집을 휘감고 기운을 조이고 음기를 불러들이는 상징으로 봅니다. 특히 천장에서 아래로 축 늘어진 모양은 집 안에 좋은 기운이 전부 바닥으로 끌려 내려가는 형상이에요. 실내 천장에 매달린 넝쿨 장식은 가능하면 빼는 게 최선입니다. 꼭 키우고 싶다면 바닥에 화분을 두고 위로 자라게 하거나 실내가 아니라 외부 공간 베란다 바깥 정원 쪽으로 옮겨주세요. 사람 키보다 큰 대형 나무 화분, 아파트 베란다, 다용도실에 사람 키보다 큰 나무가 한 그루씩 서 있는 집들 많죠. 풍수에서는 사람보다 큰 나무가 집 안으로 들어오면 사람의 기운을 눌러버리고 금전운을 막는다고 봅니다. 쉽게 말해 집 안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나무가 되어버리는 구조예요. 이런 나무는 마당 있는 집의 정원, 화원으로 옮기거나 주택에 사는 지인에게 선물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가시가 많은 큰 선인장, 작은 다육이 정도는 괜찮지만 가시 촘촘한 큰 선인장은 풍수에서 문제가 됩니다. 가시는 곧 살기, 뾰족하게 공간을 찌르는 에너지입니다. 이게 거실, 현관, 아이 방에 노출되어 있으면 집 안의 긴장감, 갈등, 다툼을 상징한다고 보고요. 특히 거실 중앙,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자리, 어린아이 방에는 되도록 두지 마세요. 키우더라도 창가 가장자리, 집 바깥 방향으로 두고 가능하면 집 안보다는 집 밖, 사무실용 보호식물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개꽃 말려서 두지 말 것. 졸업, 입학, 생일 때 한 번쯤 받아보셨을 꽃다발 속 안개꽃. 문제는 이걸 아까워해서 말린 후 거실, 침실 벽에 장식으로 걸어두는 경우입니다. 풍수에서는 마른 안개꽃, 마른 꽃다발 자체를 강한 음기정체 멈춤의 기운으로 봅니다. 특히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게 보내는 꽃다발에
안개꽃 마른 꽃을 쓰지 말라고도 하죠. 가능하면 안개꽃은 잠깐 두었다가 자연스럽게 보내고 말려서 오래 두는 인테리어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나무, 등나무 가구. 등나무는 원래 산속, 야생에 어울리는 나무입니다. 풍수에서는 등나무를 음택의 기운, 망자의 기운을 끌어들이는 나무로 보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서 등나무를 키우거나 오래된 등나무 의자 가구를 두는 것을 좋지 않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제작한 지 오래돼 기운이 많이 스며 있다고 여겨지는 등나무 가구는 가능하면 정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죽은 나무, 말라 죽은 화분. 마지막은 너무 명확합니다. 꽃 필 땐 화려했지만 지금은 줄기만 남고 가지가 마르고 흙도 말라 딱딱하게 굳어버린 화분. 풍수에서는 이런 화분을 죽은 기운, 정체된 기운으로 보고 집 안에 두면 집 전체 기운을 끌어내린다고 봅니다. 완전히 죽었다면 미련 갖지 말고 버리기. 다시 살릴 수 있는 상태라면 흙 갈아주고 가지 정리하고 살아있는 목기로 되돌려주기. 나쁜 것만 빼면 허전하죠. 이제는 집안 기운을 살리는 식물을 채워볼 차례입니다. 금전수. 이름부터가 돈나무. 이름 그대로 금전을 상징합니다. 두껍고 반짝이는 잎이 마치 작은 동전들이 잎사귀에 매달려 있는 모양이라 재물 풍요, 자산의 증가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거실 입구 기준 오른쪽, 가족들이 제일 자주 보는 TV 옆, 소파 옆, 허리 가슴 높이에 두면 좋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며 무의식적으로 돈의 이미지를 보는 것 자체가 풍수에서는 좋은 상징이라고 봅니다. 크루시아 돈나무, 꾸준한 성장의 상징. 크루시아, 그 중에서도 흔히 돈나무라고 부르는 종류는 재물운 풍요를 상징하는 식물로 많이 쓰입니다. 키우기 어렵지 않고 물햇빛 관리도 비교적 수월했어. 풍수 초보에게 딱 좋죠. 작은 화분은 작업 책상 한쪽, 큰 화분은 거실 남쪽 남동쪽 창가. 내가 일하는 자리에서 돈이 자라는 이미지를 심어두는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행운목. 행운목은 이름부터가 행운과 좋은 소식을 상징합니다. 동양권에서는 집들이 선물, 개업 선물로 아주 많이 쓰여요. 현관에서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집 전체의 13지점 정도, 사람 키보다 조금 낮은 높이로 두면 좋습니다. 들어오는 기운을 부드럽게 정리하면서 새로운 기회 좋은 소식이 함께 들어오기를 상징합니다. 녹보수, 오래가는 부와 안정. 녹보수는 줄기와 잎이 튼튼하고 잘 키우면 오래 살아남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한 번 쌓인 재산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운, 장기적인 안정 번영을 상징한다고 봐요. 안방보다는 거실.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곳 한켠. 우리 집 재산은 로또 같은 일시적 운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이는 안정적인 운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과 잘 맞는 식물입니다. 스투키, 막힌 눈을 위로 치고 올라가는 기운. 스투키는 위로 쭉 뻗은 모양 덕분에 막힌 기운을 뚫고 올라가는 상징으로 많이 씁니다. 특히 승진운 사업운 막혀있던 흐름이 트이길 바랄 때 책상 옆 사무실, 홈 오피스 등에 두면 좋아요. 이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만 짚고 마무리할게요. 좋은 식물도 너무 많으면 정글집이 된다.
좋다니까 많이 두면 더 좋겠지 했어. 거실, 방, 화장실까지 화분으로 꽉 채워버리면 기운이 가벼워지기보다는 답답하고 어지러운 기운이 생깁니다. 작은 집, 작은 정원 느낌. 화분 개수보다 배치의 여유가 더 중요합니다. 관리 안 되는 좋은 식물은 결국 나쁜 기운으로 바뀐다. 금전수, 행운목, 녹보수라도 잎이 누렇게 타고 흙이 곰팡이 핀 채 방치되고 물도 안 주고 먼지만 쌓여 있으면 그 순간부터는 좋은 상징이 아니라 방치와 정체의 상징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잎 상태, 흙 상태에 물 주는 주기 한 번씩만 체크해 주세요. 화분 주변을 잡동사니 창고로 만들지 말 것. 화분 옆에 택배 상자 안 입는 옷, 쓰다만 서류, 영수증 이렇게 쌓아두면 식물이 기운을 키우는 게 아니라 집 안에 피로 스트레스 미룬 일들의 상징이 같이 엉켜버립니다. 최소한 화분 아래 바닥과 바로 주변 30cm만큼은 항상 깨끗하게 비워두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다시 한 번만 정리하겠습니다. 집안에서 피해야 할 식물 6가지. 천장벽을 휘감는 넝쿨 식물. 사람 키보다 큰 대형 화분. 가시 많은 큰 선인자. 말려서 두는 안개꽃 장식. 등나무 가구. 죽은 나무, 말라 죽은 화분. 집안 재물행운을 부르는 식물 5가지. 금전수, 크루시아, 행운목, 녹보수, 스투키. 과학적 연구들은 실내 식물이 스트레스 우울 감소, 공기질 웰빙 향상에 도움된다고 말합니다. 풍수 쪽에서는 특정한 모양과 특이한 기운의 식물이 집 안에서 음기살기 정체를 상징할 수 있다는 상징의 언어로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식물을 키우면 나쁘다는 미신이 아닙니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식물은 사람 마음과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다만 우리는 그 중에서도 굳이 실내에 두지 않아도 되는 위험한 모양의 식물은 빼고 재물행운 안정을 상징하는 식물 위주로 선택해 보자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당장 이 영상 끄신 다음에 집안을 한 바퀴 돌면서 이렇게만 해보세요. 버릴 식물, 죽은 화분, 말라버린 꽃, 정말 보기만 해도 마음 무거운 것들. 올길 식물, 키가 너무 크거나 가시가 많거나 천장에서 매달린 것들. 지켜줄 식물 금전수, 행운목, 녹보수 같은 부자 식물들. 이 3가지만 나눠도 집 안 공기가 달라지는 걸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나도 한번 집안 화분부터 정리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그 한 번의 클릭이 제가 앞으로도 풍수재물운 집안 기운에 대한 깊은 이야기들을 꾸준히 올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또 우리 집에는 이런 식물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정리했다는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 가정마다 따뜻한 기운과 풍성한 재물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